극한 수익의 세계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 영사간 폐쇄라는 맞불 작전을 펼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뉴욕 증시는 이틀째 약세를 기록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이 미국 대선은 거의 석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국과의 갈등 격화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난제들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돌아오는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들 오늘 콕콕 짚어보면서 저희가 수익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1시간 집중해 보시면서 여러분 성공 투자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해결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저희 쪽으로 접수해 주세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265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전망 알아봐 드릴 테니까요. 지금 먼저 고민되시는 종목들을 저희 쪽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다음 주의 수익은요, 이분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좀 잘 아는데요. 극한 수익이라는 프로그램 명에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역전의 여왕, 급등주의 여제, 바로 신사임당 전문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너무 부담스러운 멘트 아니에요? 응원합니다. 토요일 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데요. 평일에도 저희에게 수익 전략을 세워주시지만 이렇게 주말에 여러분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면서 수익 계획 세워주실 거잖아요. 먼저 저희가 시장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 어땠는지 코스피 코스닥 정리 도와주시죠.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글로벌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월, 화, 수, 목까지는 좀 이렇게 고만고만한 시장이 좀 이어지다가, 금요일장에 갑자기 이슈와 함께 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지금 이제 주말까지 대두되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패권 전쟁에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슈가 이제 미증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약세 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전역으로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이제 뭐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등등 이 실적에 의해서 이제 좀 주가가 좀 급강으로 달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증시가 뭐 완전하게 하락한다라고 말할 자리는 아닌데, 조심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신풍제약의 하락에 따라서 다른 이제 제약 바이오가 다시 이제 급락이 나오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공포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시즌에서 뭐 실적에 의해서 그리고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마다 이제 상방 VI를 연출을 하면서 급등 시세가 나오는 그런 이제 증시였는데, 이제 반대로 제약 바이오도 이제 생각보다 이제 K 바이오 훈풍이다 해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이 급등세를 탔었는데, 이런 모습이 이 신풍제약의 급락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끝난 자리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실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 증시 전혀 두려울 것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증시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1시간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해 봤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좀 증시, 이게 한 주의 막판에 바이오주에 좀 매겨 쏠리는 모습이 포착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평일에 방송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3월 시장을 다시 한번 회귀하지 않을까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3월 달처럼 급락이 나온다고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순환매 시장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이 상승을 해주면서 이런 V자 반등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3월달 시장을 회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코로나 이슈가 나와주면서 급락이 나올 때 유일하게 시장에서 양봉을 세웠던 섹터들은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진단키트, 코로나 진단시약, 마스크, 그다음에 손소독제 이런 이제 섹터들이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였던 게 언택트 관련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교육주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움직였었는데 이런 시장이 회귀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 시즌 때 이제 실적이 좋았었던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시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이 불안 심리 요소들이 증시에 이제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하게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만 이제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후에 계속 코로나 치료제로 언급이 됐었던 섹터들이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경제 침체에 대한 이 전형적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이상 제약바이오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건재하게 이런 주가로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치료제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3월 시장과 조금 거리를 두셔야 할 부분은 과거에는 막연하게 코로나 치료제, 제약 바이오 엮일 수 있을까?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을 했었다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가 엮이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코로나 관련된 sektor로서 매출을 내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 관련된 섹터, 3월 달에 움직였던 섹터들을 선별을 하실 때에도 이런 실적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코로나의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찾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미중 패권 전쟁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이 약간 좀 열세이기 때문에 다시 우세를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다양한 모멘텀 그다음에 이 코로나나 이런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외로 시선을 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이 섹터들도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중 패권 분쟁에 관련된 이슈들이 가속화가 된다면 증시가 한번 조정받을 수 있지만 이미 들어온 자금도 많지만 대기하고 있는 자금도 많기 때문에 박스권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을 둔 종목들이 벌써 이제 급등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들도 계속 발표가 되면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 중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격화 아니겠습니다. 서로 맞불 작전을 놓으면서 계속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인데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그런 포인트들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다양한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실적주가 움직이면서 좀 자금력이 크신 분들은 반도체 리포트 나오는 거에 많이 주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이제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과열 시장에 맞춰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애널리스트들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적이 나올 때마다 포인트를 잡는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엔 실적이 좋게 나와도 거기도 투기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실적 관련된 모멘텀 이슈가 나왔을 때 최근에 이제 뭐 나이백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런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그날에 20% 이상 급등이 나와주는 게 이번 주 시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STI라든지 그 외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수소차, 뉴딜 정책, 제약바이오에 쏠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약한 구간에서 호재성 이슈가 나와주고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와주면서 상방 VI를 만드는 게 이번 주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길게 가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실적주들을 보시되 리포트가 나오는 걸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언택트 관련된 섹터라든지 코로나 시장에서도 이런 이제 역성장을 했었던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 이미 이 시세 반영이 대부분 됐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실적주를 보신다면은 올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지는 섹터 그리고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급등하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외인 기관들의 대량 매집이 들어오는 섹터들을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긍정적인 실적, 대규모 수주,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 치료제에 맞춰가 이 코로나 시즌 이전에 이 앞을 내다본 해안으로 이런 언택트 관련된 섹터로 이제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이제 대규모 수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기다리는 이벤트는 뭐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또 대두가 되는 이슈가 신공항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이제 뭐 지역 발전, 뉴딜 정책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뭐 원전 해체, 수소차, 전기차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영남권 신공항과 그리고 이제 서해안 이제 신공항 관련된 얘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고 항상 이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꼭 나왔던 이슈인데 이번에는 예산 집행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강한 의지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지금 이제 뭐 서해안 따로 그다음에 영남권 따로 지금 이제 각자의 문제점을 조금씩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해결이 되던 안 되던 이슈가 되고 이슈가 나오고 이게 불거진다면 결국에는 이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런 이제 신공항 관련된 이슈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 백신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한 1-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도 쉬어가는 구간에서 그리고 다음 주에 이런 신풍제약의 여파로 하락을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저점을 잡는 그런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선취를 하신다면 이 모더나 관련된 이슈가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또 미증시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다시 한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임상, 2상, 3상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이번에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판까지 가는데 효능이 입증이 되는지 부작용은 적은지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하시면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이런 제약바이오, 백신 관련된 이슈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혈장 관련돼서도 우리나라 이제 국책 사업 이제 지원을 받아서 뭐 미비하지만 뭐 3억에서 5억 혹은 기업에 따라 뭐 10억까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있지만 그런 이제 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안처가 나오지 않는다면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면역 그다음에 T세포, 그다음에 이런 이제 백신 관련돼서 과거에 활용이 됐었던 그런 이제 치료제 그리고 지금 시판되고 있는 것 중에서 부작용이 좀 덜한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이제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보시면서 8월장을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되짚어 보면서 다음 주 투자 포커스까지 잡아봤는데요. 벌써 8월이 든든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또 잠시 후에 극한 수익 도전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보유 종목 때문에 이 주말인데도 편히 쉬지 못하시는 분들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577-8159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전망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예, 50.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6,590원에 네. 10%요. 6,590원에 비중 10%. 네네네. 5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50 하면 또 마스크 관련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 분석은 하셨나요? 추천받아서 샀긴 했는데 지금 추천 이후로 좀 많이 떨어져서 좀 너무 걱정이거든요.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전문가님 50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뭐 인사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왜 접근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네. 대응을 안 하셨는지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아침 안 네. 드셨어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좀 주식 종목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걱정이 돼서요. 주말에 이제 또 밤잠 설치시고 그러셨구나. 네. 뭐 50을 왜 사셨어요? 50이요? 방송 추천 종목도 있기도 하고 제가 괜찮은 것 추천했어요? 같아서 샀는데 산 이후에 좀 이렇게 뭐 하락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번 뭐 문의하게 됐어요. 제가 추천했어요? 오늘 대답 아니,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오늘 네. 이제 다 계속 제가 이거 시청자거든요, 되게. 네. 계속 다른 분이 나오셨는데 오늘 네. 또 마침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고 네. 싶었는데 딱 나오셔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서 원래 팬이긴 한데 제가 좀 이게 너무 떨어져가지고 좀 너무 걱정이 많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이때 편입을 네. 했을 때 네, 제가 네. 알기로는 18% 이상 올랐었어요. 네네. 제가 이제 그 전략을 잡아드렸을 때 네네. 항상 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무조건 10%대 수익권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라고 늘 권장을 네네네.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네네. 일단은 대응을 못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마스크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 드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려고요. 네네네네. 일단 네. 사실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네네네.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음봉으로 빠지잖아요. 네네네. 거래량은 없고요. 네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뭐 접착제 뭐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다른 이제 뭐 소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이슈가 약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 이제 지금 기대하셔야 할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도 원래 마스크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이제 네네. 글로벌 전역으로 이제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전역으로 우리나라 마스크가 이제 이 수출을 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네네네. 그런 구간에서 50이 얼마나 수혜를 볼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하락한다면 4,55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중이 10%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 구간대를 이제 밟으로 내려오는 거를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 비중을 덜어내셔서 이제 다른 거를 갈아타실지는 우리 어머님이 좀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보조지표가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은데 보조지표를 지켜주면서 거래량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이런 마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최근에 뭐 국보라는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KM이라는 종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마스크 관련된 기업들은 차트가 살아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강한 시세가 나온다면 50도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네네. 구간대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올라갈 때 그러면 이것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건 거죠, 좀?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럼 어쨌든 네. 뭐, 네, 그러니까는 시청자님. 반 정도는 비중을 덜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요? 아, 이제 올라올 때 비중 더 쉬어야죠. 그럴 때. 네. 아,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응 잘 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50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다음에는요, 문자창에 있는 고민들 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자함에 많이 종목들이 도착해 있는데요. 그중에서 차트와 시황 분석에 능하신 신사임당이 보려고 TV 앞에 앉아있는 분도 계시네요. 오늘도 멋지게 화이팅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 밑에 파미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요. 22,500원에 비중 20%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시네요. 이 종목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하면 또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파미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약수익권에 좀 계신 모습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신사임당 전문가님 수익 극대화 전략 세워주시죠. 아, 파미셀부터 하면 돼요? 네, 파미셀 도와주시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파미셀 참 좋아합니다. 이제 과거에 뭐 에이즈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미국과 이제 연계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술력도 좀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모더나 관련된 종목으로 바닥권에서 박스권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이 나온 섹터입니다. 이제 과거에 2018년 이때에도 이제 제약바이오 훈풍이 올 때마다 강한 파동이 나오는 종목인데 사실 평단가가 조금 높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슈만 받쳐준다면 어차피 모더나 관련된 이슈 나올 때 이 구간 돌파하는 부분이 한 번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자형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2,500원의 비중이 20%면은 조금 이제 리스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전고점 구간인 한 26,000원 구간에서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들 바닥권에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미셀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적인 내용 잘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고민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라볼까요? 문자창에 있는 고민들 살펴보면은요. 많은 종목과 또 응원의 메시지들도 도착해 있는데요. 그중에서 녹십자에 대한 고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평균 단가가 15만 5천 원, 15,500원? 15만 5천 원 비중 100% 보유 중인데요. 3분기 실적까지 보고 매도 예정인데 목표가나 매도 시점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녹십자에 대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녹십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22만 6천 원 종가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이분 굉장히 수익권에 계십니다. 이분 수익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전망 좀 알아볼까요? 야,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베팅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 매수 잘하셨네요. 일단 지금 15만 5천 원이라면 이제 뭐 3월 달이나 이제 뭐 5월, 7월 이렇게 매수 접근을 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 이 구간대에서 다른 종목들 막 코로나 클로로킨이다 뭐다 해가지고 올라갈 때 뚝심 있게 이 종목을 끌고 가셨기 때문에 수익 볼 자격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제 녹십자 시리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혈장 치료제 중에서 이제 상용화에 첫 발을 디딘 그런 이제 독보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이 120선을 기준으로 박스권 행보한 다음에 시세 분출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앞전에 형성되었던 이 매물대 있죠. 이 구간대를 소화를 못하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차피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20만 5천 원대를 이탈을 하시면 비중 좀 줄여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4만 원대 도달하면은 그 구간대에서 또 비중을 줄여서 좀 리스크를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에 대한 수익 잘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에는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구강약품을 잘못 사가지고 구광약품요? 어디서 네. 매수하셨어요? 매수 가격과 비중 함께 알려주세요. 42,000원에 10%요. 42,000원에 비중 20%요? 10%. 비중 10%. 구광약품 매수 가격이 42,000원입니다. 이 종목이 또 이슈 받고 올라갈 때는 또 상승 탄력이 높아지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수사님 대응하시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께 연결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방법 네. 알려드릴게요. 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 구광약품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머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좀
강력한 멘트를 좀 하긴 좀 그렇고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이제 모르고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 이렇게 또 밀리니까 걱정이 되네요. 우리 어머님이 여기서 따라 들어가셨을까요? 어떤 메리트가 있었어요? 남이 좋다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원래 이 좋은 것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게 지인 추천주, 이 친구 추천주 이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친구가 네. 뭐 부동산을 추천한다든지 이 주식 추천할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추천하는 걸 좀 멀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거 받을까요, 월요일 날? 아, 일단 이제 부강약품도 추세는 좋았어요. 덱사메타손 관련주잖아요. 예. 네, 이제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 성분이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일본도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를 한번 또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네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로로킨이나 이런 거는 부작용 때문에 좀 약간 아웃이 됐다면 이제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대체해서 이제 또 다시 부각이 되는 이슈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대응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딱 보시면은 주봉상 어떻게 보면은 쌍봉을 틀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사실 이제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잘라도 다른 종목 매수하시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편이에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편이고 저는 이제 혹시 정리 손절보다는 좀 버티실 생각이세요? 아니, 이게 계속 떨어지면 이제, 아까 이게 그쪽에서 사가지고 제가 조금 손해 봤을 때 손질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짧게 정리하실 거면요. 네. 다음 주에 38,000원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번 다시 재반등 나온다고 생각이 하는데 부강약품은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지면 33,000원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짧게 대응하시고 만약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42,000원에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짧게 대응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강약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 짧게 정리하실 경우에 손절가 3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웬만하면 또 42,000원에서 좀 나오시는 전략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이 고민되세요? 네, 오택을 한 한 달 넘어서 했는데요. 그 뒤로 빠졌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 가격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오택 매수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2,400원에 20%예요. 매수 가격 12,400원에 20%. 비중 20%. 네. 오택에 대한 모멘텀은 좀 연구하셨어요? 예, 그런다고 사긴 샀어요. 주위에도 뭐 캠핑카 해가지고 막 놀러 다니기도 하고, 또 마트에 편의점 같은 데에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렌탈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샀는데 빠졌다가 요즘에 올라와서 네. 달콤한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네. 대한 가격 범위 잘 알아두신다면은 훨씬 대응하시기가 수월하실 네. 거예요.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오택입니다. 연구 많이 하셨는데 대응이 어려우신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유. 고마워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고마워요. 아니요, TV 가끔 보면 씩씩해요. 아, 그래요? 항상 파이팅 해야지 않겠습니까? 뭐 종목 매수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가 궁금하실까요? 네, 그럼 너무 좀 오래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내 매수가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갖고 있다가 좀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될지. 그게. 수익 보고 나오셔야죠. 지금 이제 주봉을 봤을 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 주가 범위는 좀 좁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흐름상을 봤을 때 여름 수혜주, 그다음에 그린 뉴딜 이슈,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재료는 좋으나 아직 이제 이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조만간 시세 분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시세 분출 나오면 단기적인 접근이라면 14,500원대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손절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우, 네. 아우, 고맙습니다. 네, 대박 나세요. 네.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오택 꼭 14,500원대에서 좋은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저희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수익에 대한 갈망, 이제 전략으로 풀어볼 건데요. 오늘 극한 수익 도전주 첫 번째 종목 신사인다 전문가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으로 준비하셨을지 신사인다 전문가님 첫 번째 도전주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도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좀 알려드릴까라고 이제 좀 말씀을 이제 드렸어야 하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 종목이 뭐였죠? 제가 다음 거를 보고 있어가지고. 첫 번째로 일단 오늘 시장 분석에서 네. 일단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미중 무역 패권 전쟁 관련된 네네. 이슈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 베팅하는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알려주셨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하는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래생명자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요일장에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제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올라올 때마다 이제 강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00원대가 이제 단기 저항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구간대에서 이제 N자형 파동이 나오면서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전에 형성했었던 고점대를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이 구간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히토류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단기적으로 형성했었던 가격대 이제 4,500원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N자형 파동에서 지지를 받았었던 3,000원대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사임당 전문가님 첫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미중 간의 갈등 격화 속에 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 전략으로 바로 미래생명자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월요일 시초가부터 그리고 목표 가격은 4,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극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도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힌트만 살짝 알려주시죠. 앞서서 이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가 우리가 다시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관련해서 이미 지난주에 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또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런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자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다음 주 수익을 이제 잘 내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는 실적 모멘텀까지 겸비한 그런 강력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이번에 이 시간에만 공개되는 이 극한 수익 포인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1인 방송을 해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좀 약간 어수선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섹터를 좀 준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풍제약이 급락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 제약바이오를 다시 한번 또 이 집중해서 보는 이유, 그다음에 어떤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였었고 어떤 종목군들이 후발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라든지 투자자분들이 이 구간대에서 이 저항대를 맞고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V자 반등이 아니라 더 빠지거나 혹은 쌍바닥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현금화를 하셔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구간이고 여기를 이탈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될 거라면은 차라리 뭐 주식을 완전하게 접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주식을 하실 거라면 지금 이 증시를 하락하게 했던 주요 원인, 코로나 관련된 섹터. 결국에는 코로나에 관련된 악재가 해소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늘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제약바이오 베팅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었고 그 구간대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무서워서 못 사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약품 지수인데 앞전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박스권 그다음에 이제 3월달 하락하기 전에 그런 이 구간대를 이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의약품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형성했었던 이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고공행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의약품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건 어떤 종목입니까?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고평가된 거 아니냐, 항상 20, 30만 원대도 고평가가 된 게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분식회계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이제 반영이 됐었던 게 이 구간대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대 3월 달에 급락이 나오지 않고 이 대규모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꾸준히 상승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쐐기형 파동이 나와주면서 계속 이제 파동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규모 수주가 나와주고 있고 전년도 대비 수주 물량이 4배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물량을 많이 받아옴으로써 이제 사공장 조기 증설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이런 수용이 되는 그런 이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주요 상승 이 대규모 수주를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코로나가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언택트 관련된 기술력을 여기에 적용을 함으로써 멀리 있는 사람들이 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데 큰 일조를 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지수입니다. 이 의약품 지수도 앞전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코스피보다는 강합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 섹터가 좀 비중이 크다. 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의 비중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불안정했었고 그다음에 이 구간대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제약 바이오만 올라갔을 때에도 증시가 올라갔었던 것은 이런 이 코스닥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제약 바이오가 강한 흐름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바닥을 잡아줬었던 원인은 이제 제약 바이오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이제 어떻게 보면 주역입니다. 셀트리온 시리즈, 뭐 녹십자 시리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혈장 관련된 이슈는 녹십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합병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종 코로나 관련해서 뭐 6배에서 10배 정도의 이런 이제 효능이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최근에 실적적인 모멘텀 그 다음에 수익 다변화를 통해서
셀트리온 제약도 다시 한번 이 구간대에서 수렴을 하는 자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봉상 캔들인데 수렴을 하고 있지만 이제 워낙 수직 상승을 해줬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자리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합병 이슈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계속 호재성 공시,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제 저가형으로 보급을 하기 위한 준비까지 하겠다라는 자신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보시면서 다른 뭐 신풍제약이나 이런 게 하락을 하더라도 내 종목이 더 갈 수 있을까를 보시려면 이런 이제 확실하게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미셀입니다. 이제 모더나 관련된 이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더나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사실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유전체 관련된 섹터입니다. 근데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제 법에 의해서 의료법에 의해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시즌에 유전체를 이용해서 코로나 변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겠다는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모더나 관련된 이슈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으로만 진행을 했었던 그런 이제 의료 뭐 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의약품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이 상승의 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들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지켜보셔야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지수보다 강한 제약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전에 뭐 의약품 지수, 뭐 삼바, 셀트리온 관련된 이제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제약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 삼바처럼 이 형성했었던 고점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장대 양봉 뽑아주면서 수직 상승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제동을 건 게 신풍제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날 종가가 제약바이오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풍제약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클로로킨, 덱사메타손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제 과거에 말라리아 치료제 이 피라맥스가 이제 신풍제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주가 부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시판이 금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신풍제약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라고 이제 좀 예상이 됐었는데 이 피라맥스가 코로나 임상 이상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원숭이를 토대로 이제 그 시험을 했었는데 이게 원숭이 때는 효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대입을 하니까 효능이 좋더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와주면서 다른 이제 해외 뭐 제약사라든지 그런 이제 해외 이제 굵직한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임상 이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경증 치료제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이 낮은 단계의 그런 의약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뭐 한 알당 3,000원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형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이 보급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대에서 이제 1,000% 이상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간대는 10% 이상이 나옵니다. 지금 투자 위험이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 구간에서 이제 이 매도 물량이 났기 때문에 이 구간대 이 갭을 메꾸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를 추가로 이탈을 하는지는 다음 주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어떠한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고점에 매수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혈병 신약, 이 백혈병 신약이 이제 코로나에 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판매하는 제품은 이미 안정성이 입증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이 주가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도 내고 있고 이제 이런 코로나를 과거에 뭐 메르스와 많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메르스 이 정부와 메르스 치료제를 같이 개발했었던 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또 신풍제약 이상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지가 또 기대감이 또 이제 차트에 반영이 됐습니다. 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형성했었던 이 고점대를 이제 정확하게 돌파를 못 해주고 이 구간대가 강력한 저항 구간인 게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전에 이 6월 달쯤에 형성했었던 이 고점대를 돌파를 못 해주고 있고 이번에 돌파 시도를 했지만 완전하게 돌파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눌림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주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조금 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캔들이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약품입니다. 이제 덱사메타손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 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임상 일상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임상 일상은 사실 이 시판이 되기까지 임상 3상까지 가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역시 테마주의 민족이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마스크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제가 많이 가지고 나온 이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파동이 나왔다는 게 주목할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8,000원대에서 16,000원까지 가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리들,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앞전에 종목들 다 이슈 좋아서 당연히 올랐겠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잡아가지고 들어가셔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부강약품도 이제 덱사메타손 관련주입니다. 이제 장마감 공시에 자회사가 이제 투자금 납입이 되면서 임상에 대한 또 기대감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강약품도 이제 이 윗꼬리가 이제 많이 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 못하면 다시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삼각 수렴하는 자리를 찾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신일제약 같은 경우도 덱사메타손 지금 계속 덱사메타손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클로로킨이라든지 뭐 이제 다른 이슈들, 뭐 혈장 치료제 이런 이슈들은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됐고 많이 익숙했었는데 덱사메타손 관련된 이슈는 이제 시장에서 이 드물었던 이제 나오지 않았던 이슈였기 때문에 강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도 경증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서 2만 원에서 5만 8천 원까지 단숨에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신제약은 좀 다릅니다. 이제 이 정책적인 모멘텀으로서 갔는데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느냐? 보통 이런 자리에서 시세 분출이 나오는 게 신일제약, 그다음에 뭐 국제약품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선취를 하셔야 주에 뭐 5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대원제약도 덱사메타손 관련된 이 종목으로서 중증 환자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서 대부분 이번 달에 이제 100% 이상 다 상승이 나왔다. 그다음에 이제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덱사메타손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준비를 한 종목은 CMG 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제 코로나 얘기 중간에 하다가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차트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게, 지금 이제 코로나로서 쏠렸었는데 제약바이오 실적이 받쳐준다든지 임상이 이제 코로나 외에 임상이 이제 이 순항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트에 그리고 종목에 또 반영이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렇게 이 바닥권 박스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장대 양봉, 거리랑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 여기에서 이제 작은 망치형 캔들이라든지 도지형 캔들 나와주고 그 다음에 쏘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월화 수 중에 한번 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지지 라인만 잘 받쳐준다면 다른 종목군들처럼 임상 이슈라든지 이런 이제 이 들어온 이 흔적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은 이제 매수는 이제 시초가 이하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매물대까지 보면 6,000원까지 볼 수 있는데 이 몸통 캔들 기준으로 이제 매도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500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캔들에 밀집이 됐었던 가격대를 이제 계산했을 때 4,200원대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200원대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CMG 제약이었고요. 매수 가격은 월요일 시초가 목표 가격은 5,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CMG 제약이었습니다. 극한!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극한 수익 도전주 시원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 성공 투자하시라고 저희가 많은 전략 준비했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고요. 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